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한남.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최고가 82억 원에 달하는 한남도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간기록의 김선영 건축사입니다. 네, 최근에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한남도일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네, 한남도일 너무 좀 핫하고 좋은 아파트죠. 네임드 있는 아파트인데요. 다양한 평가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이긴 한데 주거 공간으로서 한남도일은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졌는데요. 한 건축가로서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어떤 공간이 다른지, 어떤 공간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건축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도일에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 평면들이 있는데요. 단층 100평세대 평면도와 복층형 100평세대 평면도, 이 두 가지를 오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트하우스 단층형 100평세대입니다. 도면을 먼저 분석을 할 때 저는 현관, 입구를 가장 먼저 찾는데요. 지금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현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층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녹지로 표현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을 봤을 때 중정에 해당되는, 앞마당에 해당되는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현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파노라믹한 실내가 보이는 창인데요. 우리 집이 주는 첫 인상이 무엇인지, 그걸 건축가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들어왔을 때 바로 전면에 이제 현관이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옆면에 현관이 있고, 이 실내를 바라보지만 실내로 들어가지 않고 동선을 한번 꺾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시퀀스를 갖게 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어떤 이런 중정을 맞이한다는 부분,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곳에 현관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한번 꺾어서 현관이 옆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마당은 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눈이 오면은 눈이 내리는 모습들을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내 마당이 온전히 있는 그런 국내 몇 개 안 되는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퀀스를 정리해드리면, 대문을 열고 우리 집 영역으로 들어오면 하늘이 뚫린 마당, 그리고 전면으로 보이는 실내가 보이는 창, 바로 전면으로 통하지 않고 한번 꺾여 있는 이 동선의 흐름, 들어왔을 때 넓고 긴 이런 수납이 많이 있는 현관 영역, 그리고 맞이하는 하얀색 벽, 여기에서 아까쯤에 봐서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던 이 실내 공간, 이 거실과 다이닝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동선이 흘러서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평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조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은 건축 거장들을 보면 이제 조닝에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평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한번, 또 요렇게 한번 제가 선을 그어서 나눠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파트, 일단 아까 이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과 다이닝 공간과 주방 공간, 여기에 해당되는 이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게 첫 번째 공간이고, 두 번째 공간은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맞이하는 안방, 마스터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룸, 그리고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 부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존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더 짧은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 번째 존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방 하나, 화장실, 그리고 여기에 또 있는 방, 아마도 여기는 자녀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명확한 조닝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영역에 공용 공간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 가운데서 만나고 또 가운데로 들어와서 자녀들은 자녀방으로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로 이렇게 동선이 흐를 수 있도록 네, 이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용 공간으로 지금 조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룸에서도 조닝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들어왔을 때는 이제 서재를 맞이하게 되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방, 그리고 이쪽으로는 드레스룸을 통해서 욕실까지, 그리고 욕실에는 환기창과 조망창을 통해서 외부와 테라스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조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존 같은 경우도 남쪽으로 역시 작은 알파룸 하나와 메인 방 하나, 그리고 뒤쪽으로 또 방이 하나가 있고 가운데에 화장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제 창이 비교적 이제 선택을 할 때 방에 이제 창을 내주면서 화장실이 자연스럽게 가운데 쪽으로 이제 위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닝에 신경을 쓰게 되면 제일 좋은 점이 어떤 이런 영역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안방의 메인 문을 닫게 되면 이 안방에 대한 영역이 자연스럽게 독립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쪽에서도 이 복도를 거치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아이들만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이 방의 주인이 문을 열고 이 방의 주인들이 문을 열면 가운데에 나와서 어떤 공공성을 가지는 영역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건축에서 조닝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조닝하는 이 단계가 건축이 어떻게 보면은 반절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하는 건축가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마스터존에서 말씀드렸던 이 서재 부분에 이렇게 좀 축이 약간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야외 공간을 껴 넣은 것 같아요. 이쪽에 또 분명히 또 다른 세대가 이렇게 들어올 텐데 맞벽을 하고 있지만 이 사이 틈새를 이용해서 이 서재에서도 이제 충분히 어떤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배려를 한 부분이 보이고요. 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안방에 메인 출입문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순환이 될 수 있는 순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이 없다면 일반적인 안방의 형태일 수 있지만 문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선이 두 개가 생기면서 좀 재미있는 공간 영역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이는 디테일한 부분은 이 원형 기둥인데요. 아마도 지금 여기는 큰 창을 내면서 여기는 벽이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남향도 작은 가운데 기둥이 있긴 하지만 큰 창이 나면서 거실이라는 이 대공간을 기둥이나 벽이 없게 설계를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기둥을 이쪽에 배치를 하면서 동선에 해당되는 이런 복도 영역과 그리고 가족분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거나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메인 영역하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인해서 영역이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평 단층 세대에 대해서 한 건축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이 집을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살고 싶다, 또 뭐 좋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집을 들어갈 때 이런 흙이나 잔디가 있는 마당을 밟고 들어간다는 점,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굉장히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시퀀스를 갖는 공간이 굉장히 주는 느낌이 좋을 것 같고 또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집을 설계할 때에도 정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영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또 같이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프라이버시와 수익성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거주하는 가족분들을 위한 네, 그런 건축가의 고민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한남더일 100평 복층 세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먼저 시퀀스에 대해서 공간을 볼 텐데요. 입구를 가장 먼저 찾자면은 네, 여기가 지금 입구인 것 같고요. 지금 들어왔을 때 저는 굉장히 처음에 이 도면을 보면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 계단이 내려가는 공간과 올라가는 이 계단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도면을 본 저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 현관에 이 집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은 이 공간감으로 인해서 큰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공간은 이렇게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테라스를 형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계단의 형태를 보고 스키플로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플로어의 형태를 지나서 내려오게 되면 복층형으로 되어 있는 큰 창을 맞이하게 되고, 천장이 뚫려 있는 마당의 역할을 하는 이 중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정을 끼고 들어오게 되면은 가족의 공용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조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복층이기 때문에 제가 단면으로 그려보자면 가운데에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거실, 주방, 그리고 식당 영역이 있고, 그리고 마스터존, 부모님 방이 되겠죠. 여기 안방이 1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실, 패밀리룸, 그리고 여기에는 자녀들의 침실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래쪽으로는 부모님 세대, 위쪽으로는 자녀들을 위한 공간들,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좀 나눠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나눠서 봤을 때는 이쪽 영역은 공공성을 띠는 공적인 영역, 그리고 이쪽으로는 사적인 영역, 이 부분이 바로 공적인 영역입니다. 여기가 거실 부분, 여기가 다이닝, 여기가 키친. 그래서 LDK라는 공공적인 부분은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어두운 부분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마스터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왔을 때는 약간 이런 완충 공간을 두고요. 채광이 가장 유리한 곳으로 이제 침실 공간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곳으로 오게 되면 이제 드레스룸과 욕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층을 다시 거꾸로 올라오게 되면 이쪽으로 가족실 영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안방의 위쪽으로는 이제 자녀방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하나, 그리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2층의 공용 화장실, 그리고 남양방의 화장실 하나. 세 번째로 디테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도 순환동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현관문으로 보이는데, 현관문 옆쪽으로도 지금 뒷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 다용도실 뒷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장을 봐오시거나 또는 이제 도우미분들께서 이쪽 동선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주방 동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가족실이 위치를 하면서 이 가족실에 난간 처리를 하고, 이 거실이 내려다 보이는 이 복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 1층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개방감, 그리고 남향창과 이쪽 중정 쪽 창이 이쪽 위에까지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채광이 집 안쪽으로 깊게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오는 이런 밝은 건축적인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계하면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이 현관 부분에서 계단이 바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청소년기를 두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에 다다르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분들과 담을 쌓게 되고 대화가 좀 단절되게 되고, 보통 자녀들 방은 2층에 올라가기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계단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떤 이런 케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거실을 거쳐서 이렇게 가족과 항상 이렇게 얼굴을 마주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건축주님들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조금 더 나이가 이제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거꾸로 자녀들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또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먼저 계단을 현관 바로 옆에 만들어서 이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늦게 들어오더라도 서로 이제 방해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거실이나 안방에 계실 때 자녀들이 바로 2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2층에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단층 세대보다는 이 복층 세대가 조금 더 연령층이 있는 자녀분들이 좀 더 연령층이 있거나 좀 독립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이 복층 세대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단층 세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편리함에 어떤 주택의 감성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의 어떤 편리함뿐만 아니라 이런 나만의 마당을 하늘이 보이는 마당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복층형 세대 같은 경우는 아래층과 위층 간에 확실한 영역성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위층과 아래층의 어떤 보이드 공간을 통해서 이런 채광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공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이라는 제한적인 어떤 한계 속에서 좀 다양한 평면들, 공간 구성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좀 받았었고요. 건축주들의 어떤 선택권을 많이 넓혀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한남 더힐의 평면 유닛들 중에 가장 큰 100평 세대의 단층형과 복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더 좋은 주거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선영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